안녕하십니까, 도보레트 TV입니다. 앞에 간광비계 영상을 찍었었는데 상당한 인기가 많았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강간 틀비계, 간간비계와 강간 틀비계는 다르죠. 일단 관광비계는 파이프로만 이렇게 조립을 해서 완성되는 제품이라면, 관광 틀비계는 말 그대로 틀이 짜여져 있어서 우리가 흔히 BT비계라고도 많이 합니다. B타입 비계, 뭐 P타입 비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런 B타입, P타입 비계를 갖다가 관광 틀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관 틀비계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관관 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것은 모든 비계의 공통사항입니다. 높낮이가 맞지 않는 지형에 각각 조절해서 가장 중요한 수평과 수직을 맞춘다는 것이죠. 수평을 유지하고 수직을 지지할 수 있게 밑받침 철물이나 깔판 등을 깔아서 보강해서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 비계는, 모든 비계는 수평과 수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각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틀비계는 자체가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1.8m 이내로 세팅되어 있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조립을 하면 되는 완성된 제품. 우리가 흔히 PC 조립을 하다시피 기본 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45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m 초과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사항을 두고 있지만, 이 높이는 최고 맥시멈 높이는 45m 이하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틀 간에 교차가스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대를 설치할 것. 틀비계는 각각의 틀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틀마다 교차가스 또 기성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5층 이내마다 수평제를 띠장을 한 번 더 잡아주어서 틀어짐을 방지함이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띠장을 더 한번 잡아줌으로써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이게 기본 교차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관 틀비계는 우리 관관 비계처럼 이렇게 굵기가 두껍지 않고 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띠장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 6m, 수평 방향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벽이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비계에 있어서 벽이음의 종류도 다양한데, 현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벽이음을 체크한 다음에 설치해야 할 것이며,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점에도 이 벽이음을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잡아줘야 합니다. 즉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점도 벽이음을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줘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가장 애매한 좀 설치 기준이 하나 있는데,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이 부분이 제일 아리송하고 어려운
해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강간 틀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버팀 기둥을 설치하는 틀빅에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는 경우는 우리가 그 워킹 타워라고 하는 승강용 비계로 강간 틀비계를 짤 때 이렇게 버팀 기둥을 설치하는데 어쨌든 간에 관관 틀비계에서 말하는 버팀 기둥은 벽음이 어려울 때 좁고 높은 틀비계를 쌓았을 때로 저는 해석하고 그때 10m 이내마다 버팀 기둥을 세워서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흔히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워킹 타워 용으로 제작한 틀비계에 해당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이 경우는 사면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해서 지지합니다. 한마디로 전도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관간 틀비계로 대형 작업을 하는 경우가 쉽게 보이지 않아요. 거의 다 강간 비계, 요즘 시스템 비계로 하죠. 시스템 비계로 다 이렇게 대형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해외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간 틀비계로 높게 싸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이 관간 틀비계를 넓고 높게 싸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6m 이하 작업이나 워킹 타워용으로 강간 틀비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동식 비계도 우리가 그 틀비계인데 보시면 바퀴와 쐐기 등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틀비계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이동식 틀비계와 관관 틀비계를 구분하지 않고 이동식 틀비계 기준으로 이제 법을 적용해서 관리하는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유에 어쨌든 간에 보면 우리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좁은 작은 소형 작업이나 이런 워킹 타용으로 많이 쓰는 강간 틀비기 때문에 전도와 자굴의 위험이 가장 취약합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틀비계라는 특성을 참고해서 법적 테두리를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두고 이 관간 틀비계나 이동식 틀비계를 같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취약하니까 전도나 붕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용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길이가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의 이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하라고 하니 높이가 아주 높은 경우에 강간 틀비계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구조수 검토를 받고 보강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혹시라도 큰 대형 작업을 강간 틀비기로 했을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벽이음도 했고 5층마다 수평제 띠장도 설치했는데 버팀 기둥까지 설치하는 경우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많은 조언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